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영상은 도형의 넓이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학이 이해의 과목이긴 하지만 용어를 어떻게 정리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내가 그냥 흘려서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도형의 넓이를,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세 개를 배웠는데 그 첫 번째가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넓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이렇게 세 번째, 요 세 개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여기에서 용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왜 이때는 이거라고 부르고 왜 이때는 이거라고 부르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개를 배웠어요. 첫 번째,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된다고 선생님한테 배웠고, 두 번째, 평행삼행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된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자, 얘랑 뭔가 비슷한 것 같아. 자, 우리 지난주에 그냥 선생님이 이거 공식이야, 외워라 된다 라고 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했다, 그죠? 자,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용어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가로가 무슨 뜻인지 사전에 찾아봤어요. 이렇더라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방향 또는 길이.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렸어. 이걸 가로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가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그냥 선인데, 그죠? 가로는 세로가 있어야 완성됩니다. 자, 가로를 조금 더 영어도 한번 찾아봤거든, 선생님이. 자, 렌스. 렌스라는 말은 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가로, 길이가 있어. 선이니까. 자, 이번에는 세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나 있는 방향 또는 길이. 그런데 여기 관로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좌우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수직으로 된 방향. 중요합니다. 자, 얘가 가로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세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로는 수직으로. 자, 얘를 세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사각형은 4개의 각이 모두 같은, 4개의 각이 모두 90도인 사각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각. 그러니까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방향이니까 가로라고 부르고 얘를 세로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하면 직사각형 넓이가 된다를 정의를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죠. 자,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1제곱cm라고.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이 가로 몇 칸인지 세로 몇 칸인지 칸수부터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눈금이 보이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랬더니 가로로 1cm짜리가 몇 칸? 4칸. 세로로 3칸. 그러니까 총 12칸. 그럼 1제곱cm짜리가 12칸이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는 12제곱cm인데 이걸 어떻게 구했다? 가로 4칸. 가로 4 곱하기 세로 3 해서 제곱 12제곱cm. 됐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랑 세로의 의미를 아니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더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맞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갈 것 같아 이런 말 쓰잖아요. 그 폭입니다. 자, 요거 말 대신에 세로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자, 하이. 자, 하이트 얘는 뭐냐 하면 높이라는 뜻인데요. 얘도 폭과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요 직사각형이 안 지워졌네. 자, 직사각형,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 그 넓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말이 이상하네. 자, 평행사변형은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얘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가로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요 나머지 한 변을 세로라고 하면 좋지 않나요? 자, 가로와 세로를 결정짓는 것은 뭐라고 했다? 기억하셔야 돼요. 수직. 근데 얘 수지가 아니야. 수지가 아니라서 우리 수업 시간에 뭘 했느냐 하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했어요. 왜? 직사각형을 만들면 수직이 생기니까. 그러면 칸수 헤아리는 게 쉬워지니까. 왜? 넓이 정의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잘라요. 우리 잘랐죠? 잘랐는데 어떻게 잘랐어요? 수직으로 잘랐죠. 그리고 이 자른 거를 어떻게? 요렇게 갖다 붙여서 요 도형의 넓이랑 평행사변형 넓이가 같아요 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밑변.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높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또 선생님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잖아요. 자, 밑변. 사다리 꼴에서 평행한 두 변 또는 삼각형이나 사다리 꼴에서 밑바닥을 이루는 변. 영어로는 자, 기초라는 말이 있네요. 자, 이게 밑변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다각형이라는 영어라고 했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거 제가 선생님 저거 왜 안 읽고 있냐면 선생님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미지 깨고 싶지 않아서 발음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사다리 꼴에서 평행한 두 변. 자, 밑변. 이건 이해 갔어. 얘를 가로라고도 부르지만 사다리 꼴이나 삼각형에선 얘를 밑변이라고 부르는구나. 됐죠? 자, 그럼 이제 높이가 뭐냐? 자, 사다리 꼴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인 변 사이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데요. 우리가 거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 수학에서는 직선이 있고요. 자, 직선이 있어요. 직선은 고등선 말하는 거예요. 곡선은 구분선이죠. 고등선이 있고요. 그러면 직선 위에는 점들이 있겠죠. 자, 요 점과 요 점 사이를 그러니까 직선의 부분을 선분이라고 하는데 선분의 길이 이 점과 이 점이 떨어져 있는 그 길이를 거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있을 때 직선이가 아니라 그냥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길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거리예요. 그 다음에 우린 요걸 선분이라고 부르죠. 됐어요? 가장 고든 선분. 자, 그러면 얘 지금 가장 짧은 거 맞아. 가장 짧다랑 붙어있는 것도 또 수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점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찾으세요 하면 무조건 수선을 내리시면 돼요. 높이 정의가 이거였구나. 맞죠? 자, 또 높이는 삼각형에서 꼭지점의 밑변의 그 수선의 길이 또 수직이 나와. 삼각형도 또 하나 그려볼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걸 밑변이라고 약속합시다. 그러면 밑편의 반대편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려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높이라고 부른대요. 됐어요? 자, 우리가 그 공식을 만들어낼 때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죠?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더니 새로운 변이 하나 생겼는데 걔가 높이고 이걸 굳이 옮기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된다? 평행선 사이에 거리가 되는 폭이 되게 하는 수선을 그려서 높이를 찾아내면 된다. 됐습니까? 자, 높이. 여기까지 정리 다 됐어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제 마지막. 삼각형의 넓이. 선생님이 지금 직사각형도 안 지우고 놓고 평행사변형도 안 지우고 놓고 아까 그린 삼각형도 그대로 놔뒀어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왜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평행사변형 넓이죠? 근데 왜 나누기 2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거 지우고 선생님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에요. 똑같은 걸 두 개 그렸죠. 우리 수업 시간에 똑같은 걸 두 개 그렸어요. 근데 내가 요거를 180도 회전해서 그렸어요. 자, 그렸더니 뭐가 생겼냐면 평행사변형이 생겼어. 그러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알아. 밑변 곱하기, 자,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요 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얘가 높이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하면 된다? 반으로 나누면 되죠. 됐습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직사각형 넓이, 평행사변형 넓이, 삼각형의 넓이 다 연결되어 있었구나. 자, 밑변 정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 삼각형이나 사다리꼴에서 밑바닥을 이루는 변. 맞나요?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의 일부분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때 우리가 밑변하고 요거 곱하면 안 된다 했죠? 얘는 높이 역할을 못 한다 했죠? 왜냐? 수직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수선을 그려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맞나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얘는 밑변 하면 안 되나요? 얘도 밑변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얘가 밑변이야. 높이도 새로 설정해야 되죠. 어떻게?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삼각형에서도 밑변 역할하는 게 변이 3개죠. 얘가 밑변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밑변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밑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똑같은 삼각형을 그려놓고 똑같은 삼각형을 그려놓고 3개를 그렸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수직을 하나 그렸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요. 높이는 당연히 얘가 됩니다. 수직.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밑변이라고 두면요. 얘가 높이가 됩니다. 내가 이 도형을 돌려서 이걸 밑에 두면 얘가 높이로 갈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밑변이라고 두면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변의 반대편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됩니다. 자, 무조건 높이 역할을 하는, 세로 역할을 하는 것은 가로와 밑변과 수직을 이루게 만드셔야 그 녀석이 높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 정리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밑변, 영어 용어도 알아두면 좋고요. 높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에서
거리라고 하는 것을 두 점을 연결하는 선 중에 가장 짧은 선의 길이. 오케이.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는 또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게 삼각형에서 꼭지점의 밑변에 그은 수선의 길이. 이것을 높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height.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낯선 용어라든지 이해가 안 가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학사전을 찾아봐도 되고 네이버에 어학사전을 찾아봐도 돼요. 그 지식인보다는 백과사전을 검색하시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도서관에 가서 찾는 거예요. 수학 용어집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리고 영어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해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쏙쏙 될 거예요.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흘려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면 사실은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